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역발상 전략가 김현호 고수님과 백전불태 공략가 나성민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수회전에 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나성민 자문이신데요. 현재 시장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시점은 한국 시간이죠. 23일 금요일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잭슨 홀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을 건데 첫 번째, 9월 달 또는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초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은 시장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크로를 봤을 때 완만한, 즉 소프트 랜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이제 향후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올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완만하게 올린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증시에서는 결국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히 청산되는 그런 우려가 완화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결국은 시장에서 안도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눈여겨보는 이슈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9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그 섹터 내의 어떤 대장주들을 적극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탑3 섹터 준비했고 여러분들 포트에 꼭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호 고수님은 파트너가 바뀌면서 좋은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투자 자문이 되셨다고요. 축하드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혼란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하가 늦춰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전환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는 곧 시장의 이런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그간 고금리 영향으로 바닥을 다진 기업들을 제 닉네임처럼 역발상 전략으로 지금부터 공략해서 선점해 간다면 다가올 금리 인하 와 함께 또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금리나 수혜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한 줄기 빛이 될 종목들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투자에 고민 있으신 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김현호, 나성민 고수님의 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김현호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자, 금리나 수혜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웹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웹젠은 이제 자체 개발 게임의 이런 서비스에서부터 자체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과 그리고 자사 IP를 활용한
IP 제휴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 대표작으로는 이제 뮤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네, 게임주도 굉장히 다양한 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웹젠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다른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고금리 기간 동안에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이런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이와는 반대로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 라이선싱 사업 시작 이후에 이제 높은 이익률과 비용 통제로 매분기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을 하면서 이제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6천억 원 수준인데 시총을 넘어서는 7천억 원 규모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이제 앞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웹젠에서 하반기에는 또 어떤 신작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신작이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웹젠 역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게임 출시가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뮤 모나크의 후속작인 뮤 모나크 2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 예약에 돌입해서 늦어도 다음 달 정도에는 출시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뮤 IP 기반의 이제 모바일 MMORPG 게임 대부분이 구글 플레이 매출 탑 10에 랭크되면서 흥행에 성공했었기 때문에 하반기 신작 출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외에도 또 웹젠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사는 이제 풍부한 보유 현금을 활용해서 22년도부터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왔었고 또 주식 소각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현금 배당도 22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PBR이 이제 1배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동사의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현재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풍부한 자산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주주 환원 강화 정책들이 속속들이 발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소강이나 이런 자사주 매입 소식 등 이러한 공시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점이 시장에서도 점차 좀 차츰 부각이 되면서 이런 저평가된 주가 역시 해소되어 갈 것으로 좀 전망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웹젠이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웹젠 역시도 중장기적인 우하향 추세가 지난 작년까지 좀 이어졌었다가 1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부터 중장기 추세가 전환이 되어주는 흐름이 나와줬고 이후에는 16,000원 선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지지선을 형성해 가면서 최근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면서 네. 현재 직전 고점이 18,000원대를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현재 2만 원 선 구간에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폭 조정이 나와줄 경우 직전 고점 가격대인 대략 17,900원에서 18,000원 선 이 구간이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반기부터 이런 신작 매출이 반영됨에 따라서 이제 해당 저항 구간 2만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경우 22,000원 선까지의 단기적인 상승 파동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웹진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투자자들은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고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하락기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네. 벤처 투자가 또 활발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기회가 생겨나게 되면서 또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국채 금리가 또 내려가는 만큼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 가격 상승과 연동되는 이런 국채 레버리지 ETF 상품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하회를 하게 되면서 채권 가격도 오름세를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금리 인하에 앞서서 가격은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상승과 국채 금리가 이런 하락하는 추세를 같이 함께 살펴가시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9월 금리 인하 수혜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계룡건설은 이제 대전에 기반을 둔 건설 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이제 계룡 리슈빌로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국토개발 사업이나 이런 민간도시 개발 사업 등의 이런 건축 사업 과 이런 토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용 문화 시설부터 이런 공공기관 시설까지 광범위한 종류의 건축물과 같은 이런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가 인하하면 보통 이렇게 건설주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긴 하지만 보통 건설주에 투자하는 걸 좀 망설이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먼저 이제 건설 업황부터 지난 과거 좀 흐름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건설 자재 가격 인상 여파로 인해서 이런 원가율이 또 상승을 했고 또 수익성이 그만큼 악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건설주들의 실적과 주가 역시도 좀 동반적으로 약세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토목을 비롯해 자체 개발 사업과 또 유통 사업으로 좀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중견 건설사 대부분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할 때에도 실적 방어가 잘 이루어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역시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매출액은 20% 증가를 보였고 네. 영업이익도 30%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와 함께 이런 주택시장 앞으로의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주 중에서도 특히 계룡건설을 준비해 오셨는데 좀 하반기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이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식을 비롯해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에 따른 이런 우크라 재건 기대감 역시도 전반적인 건설주들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업황 개선 기대감은 동사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또 앞으로 하반기에 남아있는 호재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일단 현재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약 9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연간 매출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물량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담보된 상황임에도 시가총액은 현재 1,300억 원 수준으로 건설사 중에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재개발 정비 사업이나 철도 건설 사업 등의 이런 공공사업 부문으로 꾸준히 수주 공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된 주가 상황과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주택시장 활성화 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동반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 역시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룡건설은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에 건설 업황이 피크를 찍던 사이클에서 고점 대략 42,0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금리 인상 여파와 건설 업황 침체로 인해서 우하향 추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000원 선을 중심으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최근 업황 개선 기대감에 2년 만에 처음으로 241선을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평가된 주가 상황과 건설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이제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경우 오랜 기간 눌림이 이어져 왔던 만큼 1차적으로 17,500원에서 18,000원 선 대략 481선까지의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차익 심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분할 매도 관점을 추천드리겠고요. 네. 해당 구간을 만약에 이제 지지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최종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이런 건설업 투신과 관련된 이슈들 함께 주시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우 고수님과 함께 금리 인하 수혜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현우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현우 고수가 선별해 오신 9월 금리 인하 수혜주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동아에스트는 이제 동아 소시오그룹의 전문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신약 개발과 함께 성장 호르몬 치료제인 그로트로핀과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슈가논 등의 다양한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바카스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수출 효자로 꼽히는 게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동아에스티 역시 좀 해외 진출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제 동사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올해 하반기 유럽 발매와 그 미국 FDA 승인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개발비가 좀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그래서 다소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제 올해 말에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간염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 이상 결과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주가에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동아에스테 자회사에도 또 호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회사에서는 어떤 치료제를 만드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동아에스티도 이제 미국 자회사인 뉴로버 파마슈티컬스와 함께 이런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글로벌 임상을 도입을 해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자료가 이제 6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공개된 DA1726의 이 전임상 연구 결과 발표 자료인데요. 기존 비만 치료제에 대비해서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와 혈당 감소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4년 기준으로 이제 11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770억 달러로 100조 원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이처럼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주자였지만 후발주자인 이제 일라일리가 최근 가파른 성장세로 보였던 것과 같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은 주가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준비해 주신 두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인데 이번 종목 동아에스티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동아에스티가 최근에 좀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좀 차츰 부각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동아에스티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지난 3월에 일단 비만 치료제 개발 신약 개발 기대감이 주가에 한 차례 반영이 되면서 88,000원 선까지 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그때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63,000원 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충분한 조정을 겪은 시점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었던 72,000원 선을 현재 돌파를 하게 되면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실적 개선 및 하반기 신약 기대감 등이 주가에 반영되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후에 이제 임상 결과 등의 이슈로 주목을 좀 하시면서 전고점 가격 구간대인 대략 85,000원 선을 저는 1차적인 수익 실현 관점으로 가져가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의 이런 신고가 경신 여부와 수급 상황을 살피면서 목표가를 높여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매수 시그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을 확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72,000원 선까지 다시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 네. 매력적인 가격대로 지지선을 확보하고 다시 눌림목으로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전 직전 고점대 대략 72,000원 선이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